자, 오늘 할 얘기는 이제 통계적 추정. 이 파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별책부록 내지는 정규분포의 활용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규분포를 배웠어요.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 딸린 식구 이항분포, 연속확률 분포에 딸린 식구 정규분포,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분포의 ABC에 대해서 배웠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통계적 추정은 그 정규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요즘에도 매일 나오지. 대통령 탄핵 찬성 몇 프로, 반대 몇 프로. 그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보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 신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율 얼마 몇 프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무슨 심의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그 아랫부분, 그 법적 활동이거든. 그거 안 쓰면은 신고받아요. 벌금 내요. 꼭 써야 돼, 거기. 이 통계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 얘기예요. 일단은 어떤 측면에서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는 절대로 모평균의 값을 알 수 없다. 모집단이 너무 크고 방대하면 그냥 하다못해 몇만 단위, 우리 뭐 일산시만 해도 고양시가 100만 아니야? 100만? 인구가? 100만쯤만 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고양시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키는 얼마일까? 이거 나올 것 같으냐? 이게 평균 키 얼마인가 나올 것 같으냐?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공무원이 각 학교마다 동시간대에 쫙 출근을 해서 체중계 아니지, 뭐야. 이거 키 재는 거, 그거 들고 10시 땡 하면 쫙 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좀 어렵겠다. 고3 한 학년 다 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 되겠지. 한 반 재는 데만도 한 30분 걸릴 텐데. 뭐 어찌어찌 하면, 그러니까 고양시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의 공무원을 한 3, 4명씩 다 보낼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거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그 통계를 내는 팀이 이 학교 가서 쫙 한번 재오고, 하루 날 잡아서 저 학교 가서 한번 쫙 재오고 이래야 되죠. 한마디로 측정간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고양시에 있는 학교 통계를 낼 때쯤 걔네들이 고3이 아니게 돼요. 표본의 유동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나는 고3의 평균 키를 알고 싶었는데, 고3의 평균 키를 다 쟀더니 애들이 졸업을 해. 그리고 2학년에서 다시 3학년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 또 아주 디테일하게는 우리한테 측정 다 해놓고 다음날 전학 가. 서울특별시로. 그럼 내 모집단이 사라진 거야. 내 모집단의 별량들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 어느 학교 이제 다 쟀어. 숨헐떡거리면서 정발고 다 재고 숨헐떡거리면서 풍동고로 갔어. 풍동고로 갔는데 정발고에 전학생 왔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별량의 유입과 유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집단이 너무 크면. 그리고 측정간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쟀더니 8월 달에 애가 키가 커 있더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별량의 유동성 때문에 우리는 모집단이 매우 클 때 모평균을 구할 수 없다. 이게 전제야. 근데 이거 고1 같은 경우 평균 키 모르면 교복 어떻게 만드냐? 교복 어떻게 만들어? 교복 제작업체는 어차피 M, L, X, S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M 너희들 착각하는데 M이 얘들아 미국 고등학교 M하고 우리나라 M하고 다른 M이야. M의 미들 사이즈라는 얘기인데 그 미들이 어디냐고 도대체. 이거 한국 통계청 기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기성복에 중간 M이라고 하는 애와 이제 라지 엑스라지로 가는 애와 스몰 슈퍼스몰 이렇게 가는 애들의 요 사이즈 이게 정확하게 정규분포다. 정규분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의 크기를 알아야만 그걸로 교복 업체가 키는 얼마, 길이는 얼마, 팔 길이는 얼마, 다리 길이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교복을 양산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알아야만 해요. 그런데 모집단의 평균은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모순이야. 요때 통계학적 방법론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통계학적 방법론. 그게 바로 잘 찍어보자 라는 겁니다. 잘 찍어보자. 그래서 이 잘 찍는 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보여주는 한 파트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모집단. 여기서 갑자기 모집단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냐면 지금 앞단원에서 니들 평균 표준 편차 어쩌고 하면서 정규분포 계산했던 애들 있죠. 거기 애들이 전부 다 모집단이에요.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야구공, 자동차, 사람의 키, 했던 이 앞단원에서 이론으로 다뤘던 모든 집단이 다 모집단이야. 근데 왜 그때는 모집단 안 쓰고 지금은 모집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면 모집단, 엄마 집단은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 별량들이 모여 있는 상태, 날 것의 그것과 대비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하고 모집단을 구분하려고 그동안 우리가 다루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엄마 집단, 표본 집단.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착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착각. 표본이란 게 뭘까? 표본이란 게 뭘까? 일단 우리 요거부터 표본 집단 얘기하기 전에 이 정의부터 정확히 하자. 표본의, 이 용어 되게 중요해요. 표본의 개수라는 말이 있고요. 표본의 크기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모집단의 대한민국 고등학생, 일산시에 있는 고등학생에 라는 모집단에서 백신고에 들어가서 10명을 잡는 건 아니지 10명의 몸무게를 물어왔다. 10명의 몸무게를 물어왔다. 물어서 적어왔어. 10명의 몸무게를. 그러면 표본의 개수는 몇 개, 표본의 크기는 얼마? 개수가 10개, 개수 하나, 크기 10. 공부한 놈이 따로 있어요. 역시. 이거 진짜 중요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백신고에 들어가서 10명의 몸무게를 물어왔다. 물어왔 맞잖아. 에스크 퀘스천. 가져왔다. 그러면 표본의 개수는 1개, 표본의 크기가 10인 거야. 잊지 마. 10개의 표본이 아니에요. 10개의 표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거냐면 크기를 얼마로 정했어. 크기를 10이라고 정했어. 그러면 내가 백신고에 1반에 가서 10명, 2반에 가서 10명, 3반에 가서 10명 해서 5반에 들어가고 풍동고에 가서 다시 1반에 가서 10명, 2반에 가서 10명 그래서 5반 물어왔어. 그러면 표본의 크기 10, 표본의 개수 10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표본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뭐가 정해져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크기가 정해져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가 통계청 직원이라고 해봐. 내가 부장인데, 지수야, 가서 표본 10개만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물어야 된다고. 뭐라고 물어? 크기 얼마로 와요? 이렇게. 근데 묻지도 않고 나가가지고 10개 딱 조사해가지고 들어오면 넌 처음 맞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크기 얼마로 해서 10개가 좋아요? 크기 얼마로 해서 몇 개가 좋아요? 이렇게.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 구분하자. 그러면 이제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를 이해했다면,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를 이해했다면, 자, 크기 n으로 표본을 x1, x2, 점점점점에서 xn까지 잡아내 왔다고 합시다. 모집단에서 끄잡아냈어요. 근데 얘네 가지고 뭘 할까? 표본을 가져왔는데 뭘 할까? 평균을 구하죠. 아, 그렇지. 적당히 그 별량들 개수 정해서 가져왔으면 뭐 하겠어. 평균 구해야지. 예,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을 n으로 나누겠죠. 이 아이를 x 바라 하고 이름이 아시겠어요? 단어 그대로예요. 표본, 평균이에요. 크기 n으로 정한 표본 한 개 안의 표본들의 평균. 이게 표본 평균. 이해돼요? 그러면 병신이 아닌 한 애야. 이 표본 평균 나왔다 치자. 키가 187이야.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n명 뽑아가지고 평균 구해봤는데 평균 키가 187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3의 평균 키는 187이야. 맞아? 병신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알고 봤더니 휘문고 농구부에 가서 재고 왔어. 그래 놓고 이게 대한민국 표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평균이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 낭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통계학자들이 모르겠냐?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냐면 표본 집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표본 집단에는 누가 모이냐 하면 크기 n으로 정한 표본 한 개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 한 번을 행위를 하는 거를 x1 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백신고 3학년 1반에 가서 10명 뽑아서 10으로 나눠서 걔네들 키 10으로 나눠서 얻은 어떤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을 여기다 넣어. 근데 3학년 2반에 가서도 10명을 뽑아서 10으로 나눈 평균을 구해서 여기다 넣어. 이렇게. 그럼 표본 집단이 뭐 하는 집단인지 알겠어요?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정확해지지 않겠냐라는 거야. 보장. 뭐 보정도 아니고 사실은 이걸 이론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에
1000명이 있어, 모집단에. 모집단에 1000명이 있어. 그러면 크기가 3이라고 해봐. 크기가 3. 3명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 구하는 거야. 1000명에 대해서 크기 3으로 정하면 표본이 몇 개나 나올까? 133개. 아, 내가 전제를 말 안 해줬지. 표본은 어떤 식으로 꺼내는지. 표본은 얘들아, 무작인데 중복 가능해요. 그러니까 딱 가서 야 크기 10짜리 크기 3짜리 표본 구해와 라고 했는데 내가 진우키 뭐야 이게 3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중복 가능해요. 심지어는 순서도 허락해요. 순서가 다른 것도 허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수키 뭐야 이렇게 가져가는 거랑 지수키 뭐야 진우키 뭐야 이게 다른 거야. 표본이. 순서가 다른 것도 허락하고 중복도 허락해요. 중복순열이 돼.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3으로 정하고 모집단의 세트가 1000개다라고 하면 표본이 몇 개가 나오냐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333 10억 개네. 10억 개. 그지? 예. 10억 개의 표본이 나옵니다. 그렇게 10억 개의 표본을 다 꺼내는 행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수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수조사가 졸라 무시무시한 말이야. 그러니까. 알겠어? 우리가 전수조사 해봤는데 택덤 소리야, 그거는. 전수조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찌됐건, 아니, 근로는 가능하잖아. 10억 개라고 난 여기다 10억이라고 쓰면 되니까. 그렇잖아. 내가 여기다가 x 바 10억이라고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문제도 안 되지. 이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랬다 치자 이거야. 그랬다 치자. 그랬다 치고 그들의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를 다르게 해서 뽑아낸 표본 평균들을 여기다가 10억 개를 다 모았다. 한 다음 x1 바, x2 바, x3 바 해서 다다다다다닥 x1 10억까지 나누기 10억 하면 얼마 나올까? 이론적으로 이 모집단에 x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1000 해서 1000으로 나눈 결과를 모평균이라고 할 때 요놈과 요놈이 같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이미 확인이 된 바야. 알겠어?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있어. 왜냐면 우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거니까.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거니까 이론적으로 이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이다를 확인해야만 이 중에 이 표본 집단 중 일부를 꺼내어 고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모집단에 가깝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니네가 평균들의 평균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 10개 내가지고 그 10개 가지고 평균했다 치자. 그게 모평균과 전혀 생뚱맞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거지. 그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면 모평균이기 때문에 요 개수를 10억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2개를 하는 것보다 3개를 하는 게 3개를 하는 것보다 30개를 하는 게 30개를 하는 것보다 100개를 하는 게 모평균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는 근거가 되잖아.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저 둘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아니 없어야지. 다른 경우가 없어야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증명을 해야만이라고 하시길래 그럼 증명을 해야만 이게 이 진짜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모평균이 다가 증명이 안 되면 내가 여기서 3개를 꺼내서 평균을 했다 보다 10개를 꺼내서 평균을 했다가 모평균에 더 가깝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하냐고.
네가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모평균하고 다를 텐데.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말잖아. 그러니까 모평균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말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궁극적인 전수조사의 끝에 모평균이 있다라는 거를 밝혀놓으면 내가 얘를 10개 만들어서 평균 내는 것보다 20개 만들어서 평균 내는 게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모평균에 점점 가까워질 거다. 이렇게. 아무튼 이거는 내가 지금 너희들 이 표본 집단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감각을 좀 가지라고 하는 말이고 지금부터는 그냥 다 이론적인 거예요. 다 실제로는 할 수 없으면서 수학적인 끄적거림으로 얻어낸 결과만 받아들이는 거야. 결과만. 딱 4가지를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뭐냐면 모집단 x1, x2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대상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고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4가지를 전제로 합시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x가 그러면 여기가 m 이거 하나 둘 셋 요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4가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크게 n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한 표본 집단. 그럼 그 표본 집단 안에 별량의 대표값은 바로 x바겠죠. 표본 평균들을 모아놨다고 그랬으니까. 표본 평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 표본을 한 개만 꺼냈을 때는 거기 있는 별량들이 다 정해지고 n으로 나누었으니 이 값이 상수라는 생각이 있을 거야.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 하면 마치 모평균과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어떤 숫자라는 느낌이 있는데 표본 집단에서 말하는 표본 평균은 이거 별량입니다. 왜냐하면 표본 집단 안에는 표본 평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걸 상수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는 게 아니라 변수로 이미지가 돼야 돼. 얘 이름이 별량이지. 별량. 예. 별량, 표본 평균. 이게 딱 대응되는 단어예요. 모집단에서의 별량이 표본 집단에서의 표본 평균이야.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전제하에 이 평균을 구해보면 야, 평균 구하기 전에 이 이름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 아니, 해석하면. 물론 이 x바 하면 제일 좋지. 근데 내용적으로 해석해보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러면 좋은데 이제 말이 2개 겹치니까 이렇게 써요. 표본 평균의 기대가 C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평균과 같다는 것이 밝혀진다. 얘 이름이 평균이고요. 이름이 모평균이고 얘가 그럼 뭐겠어? 모분산이겠지. 모분산. 야 진우야. 얘가 모표준 편차겠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제발 부탁이야. 제발 잘 들어줘. 자,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표준 분산. 표준은 왜 나오냐? 아 표본 분산. 뭔가? 씨발 여태껏 간절했는데. 표본 분산의 기대. 오. 표본 분산은 또 뭐야?
이게 모하고 표본 평균이 이렇게 대응되는 단어여야 되지 않겠냐? 표본 평균인가? 이거예요. 넌 영상을 봤다는 새끼가. 그러니까 그게 내용 없이 영상을 본 거라고. 제발, 야, 내용을, 뭐 이거 등식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 뭐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줄임말 하지 마세요. 너 첫 글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까? 너 표본 분산이라고 그랬지? 표본 분산이라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줄임말 하지 마세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표본 평균의 할 때 이 의 앞에 있는 건 바로 별량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라고. X바의 분산이란 뜻이야. X바의 분산. 왜 X바가 별량이 돼? 여기 어마어마무시한 X바들이 있으니까. 제발 이거 여러 번 얘기하지. 아니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해도 있잖아. 이제 또 시험 기간 돼서 딱 가져오잖아. 예, 그러면 뭐 표본 분산 자리에다가 표본 평균의 분산 넣고 있고 그래요. 두 개 헷갈려가지고 뭐 질질 싸요.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 한 방에 좀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자.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그게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크기가 돼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얘의 이름은 표본 평균의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절대 줄이면 안 돼. 표본 평균이라는 네 글자를 또박또박 말해줘야 돼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는 당연히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예. 심지어는 얘가 정규 분포를 안 따라도 얘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뭐 그런 특징인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예. 네 가지. 정규 분포, 모평균, 모분산이 이거일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렇게 되고 모표준 편차가 이렇게 될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야, 크기 n짜리 표본 한 개를 꺼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한 행동을 표본 평균이라고 불렀지.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집단이 3개가 나오는데 집단이 3개가 나와. 모집단, 표본 한 개의 집단, 그리고 그런 표본을 전수조사로 꺼내가지고 평균들만 모아놓은 집단. 우리는 지금 모집단하고 표본집단 얘기를 했고요. 요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용어를 정의해 볼게요. 이 안에도 이것도 크기 n짜리 집단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별량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이 안에 당연히 표본 평균이라는 행위가 존재하고 표본 분산이라는 행위가 존재하고 표본 표준 편차라는 3가지 개념이 있다고요. 이 안에 크기 n이 얼마일지 모르잖아. 그지? 그때 이 첫 번째 표본 평균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표본 분산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산 구하는 행위랑 같지 않을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여기서 x1 빼기 x바 제곱 더하기 x2 빼기 x바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지 나름대로 자기 안에 별량에서 지 평균을 빼서 그럼 편차가 되지.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n개의 편차를 제곱하여 더해. 예.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근데 여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n개인데 얘를 n분의 1, n-1로 나눕니다. 하나 줄여요. 개수를. 그래서 그것을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시그마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스몰 s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이 아이의 이름이 표본 분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로 표본 표준 편차는 요 s 값에다가 이거에다 루트 씌운 거겠죠. 그러니 이름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별도로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당신들은 요 얘기를 할 때 표본 평균이라는 네 글자를 한 글자도 줄이지 말고 말해줘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아시겠어요?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하세요. 네. 언제나 이렇게 수업해 나는. 모든 영상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림 밑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내 나름대로 헷갈림 방지를 위한 개념화예요. 근데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해서 난 절대 헷갈리지 않아 얘를. 근데 이제 이것만 들어서는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제 뭔 소리야?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뭐 이럴 수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시라고요. 정확하게.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혹시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봐. 그럼 내가 이놈이 알았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게 깨달음이 빡 하고 오네하고 안 오네하고 그냥 극명한 차이가 난다고. 한번 이 내용을 빡 깨달은 애들은 이 이후로 이 통계적 추정 단원이 너무 쉬워집니다. 너무 쉬워져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춰요. 응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내내 몰라요. 내내. 그래서 내내 틀려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으로 정한 모 집단 x가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를 경우 그 표본의 크기 n으로 정한 표본 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분산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사용된다.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겁니다.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를 못하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x가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짜리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크기 n으로 정한 표본 집단 x바는 평균 m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짜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요.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그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통계적 추정의 첫 번째 단어는 그래서 표본 집단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는데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만든 표본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 계산을 질문합니다. 그 문제 유형이 그래요. 그래서
정규분포 때하고 문제 유형은 똑같은데 표본을 꺼냈다 이 말만 나옵니다. 표본을 꺼냈다. 정규분포하고 모든 문제 똑같아요. 확률 질문하는 것도 똑같고 문제 양상이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양상이 전혀 다른 단원이 맨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단원의 이름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전수를 못한다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일부만 구한다는 거 알았잖아. 일부만 구한다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표본 집단의 일부만 구한 다음 그들의 평균을 구해서 야, 이게 모평균일지는 모르겠지만 모평균하고 졸라 가까운 애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근데 어차피 그것도 불명확한 수치라면 차라리 이래버리자는 거지. 차라리 야, 이거 너무 많이 꺼내지 말고 표본 한 개만 꺼내. 한 개만. 표본을 한 개만 꺼내.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고생하지 말고 크기 n으로 정해서 표본을 딱 한 개만 꺼내.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이라 부른다고. 알겠어요? 그럼 개수를 한 개로 꺼냈기 때문에 이때의 x바는 이게 변수예요, 상수예요? 이거 상수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표본 집단에서는 이런 짓을 표본의 개수가 나올 만큼 다 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 하면 그게 별량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야, 한 개만 꺼내. 한 개만. 뭐하러 고생해. 하나만 꺼내.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구해. 이런 다음에 이 평균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해서 표본을 한 개만 꺼내면 예를 들어 아까부터 뭐 3명 크기 정하고 뭐 10명 크기 정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100명 해. 100명. 100명의 크기를 100으로 정해. 이런 다음에 100명의 키를 더해서 100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키가 나올 텐데 이 키가 모평균이라고 주장은 못하는데 크기가 충분히 컸으므로 모평균의 근처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처 어디에 있지 않을까? 라고.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x바를 얻었는데 이 x바를 얻었는데 진짜 모집단에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내가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존재하지만 못 구하고 있는 모평균이 있다고 할 때 나의 실제 나온 숫자 이 숫자가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정가운데를 찍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규분포의 힘을 믿는 거지. 정규분포라는 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야 아무리 지랄 변병해도 평균 근처에 다 모여 살게 돼 있어. 이러는 거지. 그냥 이 일산 앞바닥에 100만 앞바닥에 걸어 다니는 학생 아무나 딱 붙들고 너 새끼야 너 수학 4등급이지? 이러면 맞다는 거야. 너 수학 5등급이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맞다는 거야. 왜냐 1등부터 9등급까지 우리는 평균 근처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응? 근데 이 확률을 엄청 높이는 방법이 있어.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멀쩡한 생긴을 잡은 다음에 너 하고 다니냐? 너 3, 4, 5, 6등급 안에 있지 너. 이러는 거야. 3, 4, 5, 6등급 이거 합치면 거의 80몇 %예요.
그럼 확률 80 몇 %짜리 얘기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6, 7까지, 6가 3, 4, 5, 6, 7, 1, 2하고 8, 9 빼고 3, 4, 5, 6, 7 중에 하나 있지 너? 이렇게 말하면 내 신뢰도가 한 95%쯤 돼. 내 말의 신뢰도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걸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크기를 n으로 정한 표본을 한 개만 꺼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상수 숫자로부터 적당히 레인지를 벌리면 적당히 범위를 정해주면 그 안에 모평균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 레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구간을 신뢰 구간. 내 말의 신빙성, 내 말의 신빙성을 신뢰도. 신뢰 구간,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를 나타내고, 왜냐면 틀릴 수도 있잖아. 네?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백석고 전교 1등 잡았어. 너 새끼는 3, 4, 5, 6, 7 안에 들어야지 새끼야 이랬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야. 신뢰도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냐, 내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냐 이걸 표시해 주고, 그리고 그 신뢰 구간을 정해서 말해주면 요 안에 모평균이 있어요.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선생님 이거 X반은 별도로 구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 레인지는 이거 얼마나 벌려야 돼요? 라고 요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지. 요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지금부터 그걸 외운다. 신뢰도를 95%로 하여 벌리고 싶으면 가운데 X바를 두고 빼기 뒤로 얼마나 가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디서 많이 본 거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지웠네? 여기 있네? 네, 표본 평균의 표준면적. 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요 한 칸의 길이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만큼을 왼쪽 오른쪽으로 벌려주면 그 사이에 모평균이 있어요 라는 말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간격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믿을 수 있는 구간 95% 정도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오차율 또는 위험률, 이건 이제 되게 무식하게 말하는 거지. 위험률, 오차율 5%. 틀릴 수도 있음 5%. 신뢰도 100으로는 돼요? 하지. 이거 돼. 내가 대한민국 고등학생 키 신뢰도 100으로 추정해 볼까? 1cm부터 3m 안에 있어. 이렇게 하면 신뢰도 100%일걸?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팔을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릴수록 내 안에 모평균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면 신뢰 구간을 넓히면 돼. 그러면 대신에 쓸모가 없어지지. 쓸모가. 그러니까 애들 교복 사이즈 M을 만들려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키는 1cm부터 3m 이하에 있다 이러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 신뢰 구간이야. 신뢰도는 100%인데 적어도 쓸모 있는 구간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쓸모 있는 구간으로 좁혀지려면 할 수 없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신뢰도 99%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전해야 되는 거.
항공기의 그 뭐 엔진 오작동률 이런 거는 99가 아니라 99.99%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 레인지를 크게 하더라도. 예. 그래서 신뢰도 99%도 외워야 돼요.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확실히 넓어지잖아. 1.96보다 2.58을 하면. 이해돼요? 근데 1.96, 2.58 저거 뭐예요? 싶지.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2.9 그 제곱수 1.96은 그렇지 1.4의 제곱수지. 상관없어. 우연이에요, 우연. 자, 1.9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2.58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그것만 이제 당신들 이해시키면 돼요. 이것도 정규분포의 힘을 믿는 거야.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야, 나는 정규분포를 배우고 나서 정말 마음의 위안을 엄청나게 얻었거든? 정규분포. 내가 IQ를 검사했는데 113이 나왔어. 다들 뭐 100이 얼마 하는데 110이 그랬거든? 근데 IQ가 모집단 풀의 평균을 100으로 잡고 정규분포를 그린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95% 정상 풀 안에 들어갔고 심지어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안도감을 얻었어. 그리고 내가 제 아무리 똑똑하건 제 아무리 멍청하건 제 아무리 키가 크건 제 아무리 키가 작건 나는 정규분포의 정상 범주 95%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은 마음의 위안을 엄청 줘요. 근데 사람이 관계된 모든 집단은 다 정규분포거든. 우리는 그냥 요 안에서 깔짝깔짝 되는 거야. 그리고 TV로는 누굴 봐? 여기 애들을 보는 거야. 존재하지 않을 애들. 0.01%, 0.03% 이런 애들을 보는 거야. 손흥민, 김연아 이런 애들을 보고 있는 게 TV로는. 그러면서 막 자괴감을 느끼고 그럼 이쪽 끝은 왜 안 보나? 있잖아. 지체 정신장애 1급, 2급, 3급 있잖아. 우리는 다 요 95% 안에 틀에서 사는 거예요. 자, 정규분포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된 모든 집단을 표준화시키면, 표준 정규분포화시키면 평균 근처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모여 살고 거기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3시그마 반 그런 바닥을 긁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 1, 2, 3이지. 1, 2, 3. 3.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3.49 이상으로 없잖아, 값이. 그게 0.0001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만분의 1이면 수학적,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네, 이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바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가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0.95로 만들어주는 수치, 즉 절반을 0.475로 만들어주는 수치를 찾아봤는데 그게 이 근처에 가 있는 1.96이더라 라는 걸 찾았어. 이 1.96이에요 이게. 확률을 0.475로 만드는. 그래서 반대편까지 펼치면 0.95가 되는 거죠. 0.95라는 확률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9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이다. 이걸 문장으로 읽으면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어딘가에 있는 표본 집단, 아까 얘기한 표본 전수조사해가지고 표본 집단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솟는데 여기가 M이고 이렇게 되는 이 사건에서 표준화돼서 날아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X바가 표준화돼서 Z가 되었다. 그 X바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 Z라는 거는 X바에서 자신의 평균을 빼고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지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표본 집단이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겠냐고.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Z가 원본으로 돌아가면 X바 마이너스 평균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냥 얘가 얘로 바뀌었을 뿐. 난 등치 변형한 거잖아. 다시 이 안에서 계속 등치 변형해 볼게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루트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퀄 0.95. 왜냐면 이 0.95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식변형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 세 변에다가 양수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줬을 뿐.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x바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0.95. 이번에도 세 변에 x바를 그냥 뺐어. x바를 뺐어. 등치 변형이죠.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쪽 게 이제 제일 작아지면서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퀄 0.95.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지금 뭔가 문제 삼을 만한 지점이 있어? 없을 거야. 왜냐면 다 등치 변형이거든. 다 동치 변형이거든. 그냥 Z가 표준화되기 전 모양은 이거다. 그리고 이거 양수니까 내가 세 변에 곱해줄게. 그리고 X바는 양수건 음수건 간에 내가 세 변에서 빼주면 동치 변형 아니야. 그리고 세 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제일 작아지고 이게 중간에 끼고 이게 제일 커진다 해서 부동호 방향을 뒤집었을 뿐이야. 하나 틀린 말 없지. 근데 요 결과를 한글로 읽어볼게.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볼게. 모평균이 주어가 모평균이야. 왜냐면 이게 m이 모평균이니까 이름이. 모평균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이 수치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수치 사이에 존재할 이 부등식이 이렇게 걸리는 거를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를 존재할이라고 표현했어요. 확률이 95%이다. 여기 나온 이 식을 그대로 그냥 한글로 읽은 거야. 미국 애들은 영어로 읽겠지. 마덜 평균? 알겠어요? 그래서 이 95%를 신뢰 돌아 부르기로 했다 이거야. 그리고 표본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그 두 간격의 레인지 이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신뢰 구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우는 거다. 외울 건 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안 나오고요. 다만 이 1.96과 2.58의 실체에 대해서 알라고 내가 이걸 설명해 준 거야 지금.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본인이 한번 유도해 보면 제일 좋겠지. 그런데 이 1.96과 2.58의 실체가 뭐냐 하면 표준 정규 분포 값에서 토탈 넓이를 0.95로 만들게 하는 Z값이다. Z값이다. 이거를 신뢰도를 나타내는 Z값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 0.95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 1.96 때문에 나왔어. 그럼 내가 만약에 0.99를 만들고 싶으면 0. 얼마를 만들면 돼요? 한쪽 넓이가 0.495가 되게 찾으면 돼요. 그 값이 2.58이에요. 네, 2.58 되면 요만큼의 넓이가 0.495가 됩니다. 2배 해보면 0.99가 되고요. 또 만약에 신뢰도를 좀 변형해서 아니 저는 신뢰도를 좀 낮추더라도 신뢰 구간을 좁히고 싶은데요. 그럼 신뢰도 80%를 하고 싶었어. 그럼 이 폼을 외워놓고 나서 이 Z값을 얼마를 찾으면 될까? 어떤 애를 찾으면 될까? 그렇지. 이 넓이를 0.4로 만드는 Z값을 찾아서 쓰면 돼요. 거기다가. 그럼 신뢰도 80%짜리가 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중이니까 그냥 나 혼자 질문하고 나 혼자 대답할게요. 시그마가 모 표준 평균이지 않습니까? 모 표준 편차지 않습니까? 저 새끼는 영상을 봤어 예전 거를. 이거 외웠을 때 얘들아 이거 외웠을 때 N이 실제 문제가 주어진다고 치자. 그럼 모평균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얘 이름이 모표준 편차거든. 모표준 편차는 모평균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애예요. 모평균을 알아야 모분산을 구하고 모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모표준 편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막혀있어 이 식은. 원천적 모순이라고. 모평균을 몰라서 찍고 있는 중인데 그 찍는 범위에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라는. 이거 한 200명 가르쳐 보면 1명 질문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네. 아까 요쯤에 있던 그림 기억할래나 모르겠다. 내가 모집단에서 표본 한 개를 꺼내도 그것도 집단이라고 그랬지. 그것도 집단이고 여기에 세 가지 개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표본 분산에 대한 얘기, x1 빼기 x바, 제곱 더하기 x2 빼기 x바, 제곱 더하기 xn 빼기 x바의 제곱을 n-1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으면 그 녀석에다가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n-1을 나눈 결과. 근데 이 쓸데없는 행동을 왜 했고 도대체 이 n-1의 정체는 뭐냐? 요거를 n으로 나누었을 때보다 n-1로 나누어 보니 이것이 모 표준 편차의 값과 유사하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거의 일치하더라.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표본 한 개를 꺼내는 거잖아. 크기 n으로 정해서.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작업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이거 실존하는 숫자죠, 이건. 그러니까
이 S로 요 놈을 대체한다. 알겠어요? 모 표준 편차의 값은 원래 못 구하는 것이 맞으나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한다.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